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도시공사 간부 비위 의혹에 대해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장은 언론 보도가 나서야 알았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도시공사의 A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 본부장은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비위 행위가 알려지기 전 사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는 감사에서 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A 간부가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날은 사장의 임기 마지막 날. 다음 날 사장은 임기 연장이 확정됐고 간부의 사직서도 수리됐습니다. 비위 의혹을 알고 사직 처리를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 공정 경영 구현이라는 듣기 좋은 메시지는 던지시지만 사실상 정보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알아볼 노력도 하지 않으셨고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만 내고 계십니다. 결국 사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무능력함을 스스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사장님 사퇴하십시오. 사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일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한 것이 8일 날 오후 3시 30분이고 의원들은 사장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유관하고 있다며 태도도 질책했습니다. 사장님의 어떤 지금 현재 태도는 일개 직원이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런 태도의 어떤 지금 행태들은 우리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또 우리 지금 또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의원님을 무시하는. 서 의원은 공사의 임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과 채용 그리고 업체 선정 심사 자료 등 3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송의원 의원은 공사는 물론 부산시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9일 사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갖고 A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마을 기업은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기업인데요. 부산시가 보조금이 투입된 96개 사업에 대한 재정 집행 실태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67건이 부적정 집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 지역 마을기업 51곳에서 추진한 96개 민간 보조 위탁 사업을 점검한 결과 29곳에서 67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62건은 보조금 5억 9천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입니다. 증빙자료 누락이 가장 많았고 승인 전 집행이나 허위 증빙, 연구 용역 부적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3곳의 마을기업에서 집행한 2억 1천만 원 중 8,900만 원은 부적정하게 사용됐습니다. A 마을기업은 4,600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마을기업 대표로부터 구매하고 매매업자에게 구매한 것처럼 허위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마을기업 간 나눠먹기식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제품개발 용역사업 3건에는 1억 원이 투입됐지만 성과물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시 감사위는 경찰에 이들 마을기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5억 9천만 원을 시와 구군이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등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마을기업은 모두 73곳. 이들이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의 출자 출연 기관인 부산연구원 연구원들이 연구보다 대외 활동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연구원은 과제는 뒷전인 채로 대외 활동비를 챙기는 데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연구원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연구원들의 대외 활동 문제. 외부 강의나 서면 자문이 너무 잦다는 겁니다. 올해 부산 연구원의 성과급은 3억 8천여만 원. 그런데 대외 활동비로만 2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원은 성과급보다 많은 활동비를 챙겼고 연구과제는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으로 연구원의 허술한 대외 활동 규정도 지목했습니다.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받고 대외 활동은 출장으로 쓰고 기타 외부 활동은 신고 없이 무한으로 확장을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 대외 활동은 많이 하나 연구의 소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그다음에 또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와 관련해 배은숙 의원은 의원이 확보한 자료와 감사 자료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항의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의 세부 공개와 부실한 해외 출장 보고서 등도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부산 연구원에 대해 해마다 반복해 지적되고 있는 연구원들의 이른바 외부 알바 문제를 놓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재조사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북구 인구의 약 7%,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깝고 부산 평균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남아 있는데요. 이들을 찾아 도움을 주기 위해 색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가 장기 체납자를 조사합니다. 고액 체납자가 아닌 적은 금액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소액 체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담당 부서는 세무과가 아닌 복지정책과. 생활이 어려워 세금조차 내기 힘든 가정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1회 예상 금액이 12,750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세무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세금조차도 납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 장기 체납은 주민세를 3번 이상 5년 넘게 체납했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로 121명이 이번 조사 대상입니다. 북구는 올해 1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찾기 위해 소액 장기 체납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체납자 153명을 조사해 84명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했습니다. 공적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주고 또 지원 조건이 되면은 이제 긴급 복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또 연계를 해주게 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제 조금 더 어떤 게 부족하면은 어떤 거를 더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뭐 찾아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아줄 때도 있고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발굴되는 위기 가구는 현장 조사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사상구 덕포동에 부산도서관이 지어졌죠. 하지만 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 부재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아쉬워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독포동에 문을 연 부산도서관. 서부산권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사상로 등 산면의 도로와 인접한 점, 그리고 도시철도와 가까운 역세권인 점 등 접근성이 좋고 지역 문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용자들은 부족한 주차 공간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습니다. 접근성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구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 주차장 여기 증설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적은 것도 지역 주민, 나아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문화공원이 생긴다면은 아이들이 더 할 수 있는 놀이도 있고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부산 도서관 앞 광장에 문화공원과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사상구는 지난달 30일 문화공원과 덕포 역세권 주차장 건립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문화공원에는 내년 말까지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잔디마당과 문화마당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패닉을 정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잘 챙겨서 편리한 휴식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도 문화공원 지하에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68대를 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문화공원과 덕포 역세권 주차장 조성은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북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노상 공영 주차장에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하던 각종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구청 단골 민원거리 중 하나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민간 위탁 공영 주차장의 경우 관리원 불친절과 요금 시비가 비일비재하고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각종 할인 혜택이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가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통 민간 위탁에 하게 되는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고가를 주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익을 좀 남기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요금 같은 것도 뭐 바가지 요금도 있는 경우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전산화된 게 아니니까. 북구는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13일부터 화명 중앙공원 주변 노상 공영 주차장에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2개 주차면 바닥에 제어 장치가 설치돼 주차를 하면 장치가 올라가게 되고 무인 정산기에서 요금을 결제하면 장치가 내려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닥 센서가 차량을 인지해 주차 시간과 요금을 계산해 바가지 요금은 사라졌습니다.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은 한 번 등록으로 자동 정산됩니다. 차 회전율도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요금 같은 경우도 아주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요금 할인율 같은 경우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 번만 자기 전화번호로 등록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차할 때는 요금 할인이 이렇게 즉각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점도 있어서 노상 공영 주차장에 무인 시스템이 적용된 것은 부산에서 처음인 만큼 당분간 안내 직원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무인 정산 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며 10분당 3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북구는 운영 실적에 따라 무인 노상 공영 주차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영어로 된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위해 필요한 메뉴판에도 영어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의 한 번화가인데요. 제가 걸어온 길 뒤로 보이는 상점가에는 한국어로 된 간판을 찾기가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이름에 외국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외국어 사용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 명지 국제신도시는 영어식으로 된 새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하다 중단한 이력도 있습니다. 영어식 명칭 변경으로 제2의 센텀시티를 기대했으나 한글학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겁니다. 어느새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온 외국어와 외래어, 이에 대한 실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는 곳에는 영어가 좀 많이 사용되어도 이제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이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회관 근처나 이런 데서는 영어를 많이 상용하는 거는 좀 안 좋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니까 불편하지. 저기 무슨 말인가. 이제 노인들을 위한 영어 교실 그 해주면 좋죠. 여기서 진짜 영어 쓰는 사람 진짜 변해요. 지난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정한 도시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허브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영어하기 편한 도시. 기존 사업은 영어 상용 도시였지만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와 한 차례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는 영어 수용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영어 소통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의 영어 병기, 공공부문 영어 서비스 확대 등으로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하기 편한 도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우리말과 문화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일단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죠. 한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이제 국어 사용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는 이 정책이 영어 사용에만 너무 주력을 해서 국어 사용에서의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놓치게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공공언어 영역에서 어떤 훼손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반대, 27%가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중간을 선택한 유보적 입장도 31%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렇게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관련 부서에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사업의 배경을 2030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 계획은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박형준 시장의 임기 내 총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글 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부산시 역시 한글 경시 우려를 감안해 국어 책임관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국어 책임관 제도를 확대하고 싶어도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 내가 모르는 글자, 내가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그게 공공언어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그런 좀 법률들이나 규칙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향한 노력 중 하나인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지만 넘쳐나는 외국어 남용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가 가진 모국어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영어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한국어 사용이 바탕이 되어야 영어하기 편한 도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상구에 있는 수육칼국수와 돈가스와 쫄면 그리고 김밥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분식점을 소개합니다. 사상구 주대동의 한 칼국수집. 이 집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칼국수도 있지만 수육이 들어간 칼국수가 있다는 것. 일단 시켜봅니다. 맑은 국물에 탱탱한 면발. 여기에 진짜 수육이 있습니다. 두툼하게 썰린 수육이 무려 5조각. 수육과 면을 같이 먹으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 수육이 들어간 칼국수는 6,000원, 일반 칼국수는 5,000원입니다.
수육을 더 맛보고 싶다면 수육만 따로 주문해도 됩니다. 작은 게 8,000원인데 둘이 먹으면 양이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나옵니다. 여름철엔 수육 밀면도 많이 팔린다는 이 가게. 30년 전 정육점에서 수육을 팔다 지금의 메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주인장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자랑합니다. 나 정육점 했어요. 아, 네. 정육점 해가지고 정육점에서 나오는 수육 갖고 수육 병원에 영양실에 납품을 많이 했어. 그래서 수육이 내 전공이에요. 그래서 상호가 요거는 줄여 수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육하고 칼국수를 접하는 거는 그냥 이제 접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밀면에도 수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육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칼국수 가게 동네에서 두 곳을 운영 중인데 본점은 일요일마다 쉬고 분점은 첫째, 셋째 일요일에 쉰답니다. 사상구의 또 다른 착한 가격 업소. 얼마 전 소개한 김밥집보다 200원 비싼 김밥 가게를 찾았습니다. 주문한 메뉴는 스페셜 정식 6,500원의 김밥과 돈가스, 쫄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 줄에 1,200원 한다는 김밥, 속재료는 5가지, 햄도 들었습니다. 스페셜 메뉴라 그런지 굵기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3가지 음식 맛은 일반 전문점 못지 않습니다. 예쁘다고 사장님 안에 부분도 상당하고 마음이 음식은 어때요? 엄청 맛도 괜찮아. 특히 가장 뭐 잘 즐겨 드시는 음식 있어요? 이 아줌마는 된장찌개. 저는 뭐 소고기 볶음밥. 그런데 이 가게 메뉴판을 보니 정말 많습니다. 가짓수가 무려 86개. 가장 비싼 메뉴는 10,000원짜리 양푼이 비빔밥인데 자세히 보니 2인분입니다. 손님들도 제각각 주문을 하고 포장 주문도 있는데 음식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가게가 24시간 운영한다는 것. 쉬는 시간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월요일 새벽 5시까지. 알고 보니 자매 부부가 오전, 오후로 나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20년째 가게를 이어온 자매님들. 앞으로도 몸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